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이제 내가 샀는데 더 내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금은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점점 가치를 잃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들고 있으면 안 돼요. 결국은 이제 자산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전환의 기술이 필요한 거죠. 어떤 분이 그래요. 1억 있었는데 1억을 몽땅 넣었는데 한 달 만에 30%가 떨어졌다. 그러면서 거의 이제 울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는 기술이 좀 부족했던 거죠. 예. 단기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내릴지는 이건 신도 몰라요. 아무도 맞출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몽땅 넣었을 때 이게 단기적으로 오르고 내릴지 도저히 맞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야 되냐면 최대한 리스크를 평탄화,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사야 되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 조금씩 나눠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기회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죠. 그러면은 얼마나 나눠서 사야 되냐?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월급 같은 고정적인 수입, 그 다음에 뭐 보너스나 어디서 목돈이 생긴 것 같은 일종의 목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월급 같은 고정적인 수입이라면 그 다음 고정 수입이 들어오기 전까지 다 나눠서 사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한 달에 200만 원을 투자에 쓸 수 있다, 월급으로. 그러면은 일주일에 50만 원씩 그냥 나눠서 사는 거. 정말로 완전히 평탄화해서. 그 다음에 목돈일 경우에는 뭐 한 2, 3천만 원 정도의 중규모 목돈 또는 1억 이상의 대규모 목돈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돈의 사용 계획에 맞춰서 자산을 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때 나는 단기적으로 한 1, 2년 정도 돈은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 같은 채권 또는 예금 적금 같은 걸로 좀 둬야지 마음이 편해. 그 정도 기간만큼 목돈을 나눠서 사는 게 좋아요. 나는 반년 정도면 충분해 하는 사람은 좀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6개월에 걸쳐서 나눠서 사. 그 다음에 나는 조금 뭐 한 1년은 있어야 돼 하는 사람은 1년에 걸쳐서 나눠서 사고, 나는 굉장히 보수적이야. 한 2년 정도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이 있어야 돼 하는 사람은 2년에 걸쳐서 나눠서 사는 거죠. 그때 중규모 목돈일 경우에는 조금 적게 나눠서 사도 돼요. 3개월에서 6개월. 근데 대규모 목돈일 경우에는 이제 자신이 생각하는 그 현금성 자산이 있어야 하는 기간 최대한 맥시멈까지 다 채워서 나눠서 사는 거죠. 리스크를 노멀라이징하고 기회비용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네. 분할 매수가 정말 많이 듣고 많이 배우는 기술인데 네. 쉽지 않고 네. 많은 분들이 실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실천 안 하는 것 중에 네.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보면 탐욕이에요. 내가 지금 사면은 대박 날 것 같은. 지금 안 사면은 남들 다 부자 될 것 같은 하는 그런 탐욕이 어떻게 보면 그런 이유 중에 하나죠. 어떤 거는 팔았을 거고 네. 어떤 거는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구분하는 기준이 없으니까 대응이 안 되고 대응이 안 되는 채로 마이너스 70%, 80% 네.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대처하는 네. 거예요? 워런 버핏의 명언 중에 10년을 들고 있을 주식이 아니면 10분도 들고 있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10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위기 때마다 팔면은 10년 절대 못 들고 못 있겠죠. 들겠죠. 그러니까 그런 주식이면 애시당초 사지를 말았어야 돼요. 결과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런 위기가 왔다고 해서 막 팔고 그럴 주식을 사지 않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하고요. 또 10년 동안 들고 갈 그런 좋은 주식을 샀으면 시장 환경이나 그런 거에 개념치 말고 네, 오래오래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1, 2년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 내가 지금 1년 후에 결혼해야 되는데 그 돈으로 샀다. 그럼 이미 그 단계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네. 그런 주식은 10년을 절대 들고 갈 수 없어요. 위기가 오면은 손해를 보고 팔 수밖에 없어요. 언제 파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주식을 어떻게 샀느냐가 어떻게 보면은 더 문제인 거죠. 어떻게 보면 사기 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목돈이면은 뭐 1년, 2년에 나눠서 사라고 했잖아요. 그럼 일단 내 돈이 들어가면 처음에 뭐 10만 원이라도 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갑자기 공부가 잘 돼요. 1년, 2년 걸쳐서 나눠 사는 동안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다 봤더니 한 2주에서 한 달 공부했더니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초보자가 사실 사기 전부터 10년 갈 주식을 고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나눠서 하면서 일단은 사서 내 돈이 들어가면은 관심도가 올라가고 공부가 잘 되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좀 별로다 이거는 아니다 싶으면은 그때는 빠르게 처분을 해라. 손해든 이익이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빠질 대로 빠졌다는 확신이 네. 들 때 대출을 끌어다가 네. 저점에서 매수를 하겠다. 네. 공격적으로. B2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근데 이제 B2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저희 그 카지노에 가는 게 더 빠르지 않는가. 결국 이제 한 방 노리겠다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도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B2
그러니까 레버리지 투자죠. 돈을 빌려서 하는 레버리지 투자는 그 자체는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면 레버리지 투자는 부를 빠르게 증식시켜 줄 수 있고 또 자본주의의 어떻게 보면은 결함을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앞에서 화폐 가치는 장기적으로 무조건 연평균 7% 이상씩 떨어진다 그랬죠. 그러면 내가 오늘 돈을 빌렸어. 그러면 그 돈은 오늘이 제일 비싼 거야.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싸져요. 그럼 내가 빌린 그 돈으로 좋은 자산을 사고, 좋은 주식, 좋은 부동산, 좋은 뭐 코인을 사고, 그 빌린 돈은 연평균 매년 7%씩 가치가 떨어져요. 그럼 나중에 가치가 한참 떨어졌을 때 그때 갚으면 돼. 오늘 비쌀 때 사고 쌀 때 갚으면 되는 거예요.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전혀 나쁜 방법이 아니죠. 다만 이게 과도하게 했을 경우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작년에 겪어봤겠지만 우량 주식이라고 하는 것도 50%, 60%, 70% 얼마든지 크게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했을 경우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서 레버리지를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쓰면은 정말로 훌륭한 명검이 될 수 있지만 잘못 쓰면은 나를 뵐 수도 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연습해가면서 조금씩 늘려나가야지 결코 한 방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초보와 고수의 차이는 네. 어려울 때 어떤 네. 차이가 있는 걸까? 일단은 그거는 포트폴리오의 성향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서 워런 버핏처럼 굉장히 가치주들 그런 주식들만 가지고 있는 투자자는 뭐 작년 같은 때도 20%뭐 그 정도밖에 안 떨어져. 반면 캐시우드처럼 미래 혁신 성장주들만으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그런 투자자는 50% 이상 떨어졌죠. 우리가 인생 1년만 살 거 아니잖아요. 2022년만 살고 말 거 아니잖아요. 애시당초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앞에 설명한 투자의 계획이 다른 투자자들인 거예요. 워런 버핏 같은 투자자는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고 대신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도 낮은 그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변동성이 적으니까 2022년 같은 때 조금 선방을 한 거죠. 반면 캐시우드 같은 투자자는 미래에 굉장히 큰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기대 성장주들만으로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단기적인 변동성은 엄청나게 클 수 있죠. 하지만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도 높을 수 있죠. 같은 운동장에 뛰고 있지만 서로 다른 레이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명은 100m 달리기를 하고 있고 한 명은 마라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00m 달리기 하고 있는 사람이 마라톤 하고 있는 사람한테 야, 너 왜 이렇게 천천히 뛰어?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 단기적인 수익률만으로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단기적으로 살 게 아니잖아요. 1년만 살 거 아니고 2년만 살 거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계획에 맞춰서 하고 있으면은 그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초보와 고수가 무엇으로 차이가 나느냐. 고수는 그런 것을 전부 알아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요. 내가 뭘 네. 어떤 레이스를 네. 뛰고 있는 건지를 네. 안다. 그리고 자기의 계획이 정확히 있고 그거에 맞춰서 하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시장이 뭐 1년, 2년 안 좋고 뭐 어쩌고 한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죠. 반면 초보는 그게 없어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고 그 처음에 자산을 살 때부터 그런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경제 상황 안 좋고 하는 거에 멘탈이 깨지고 분중심리에 휩쓸려서 감정적으로 움직이게 되죠. 결국 자기가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계획대로 지켜나가고 있느냐 아니냐가 초보와 고수의 차이가. 앞으로 또 계속 투자를 해 나가야 될 네. 텐데 네. 뭔가 해주고 싶은 말, 네. 조언 같은 게 있어요? 네. 이제 2022년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누구나 다 힘드셨을 거예요. 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2023년은 지금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겨울이 가면은 봄이 오듯이 투자의 세계에서도 겨울이 가면 반드시 봄은 온다. 그리고 지금 봄이 오고 있다. 그리고 2022년 같은 시기에 사람들이 다 제 주식 30% 떨어졌어요. 50% 떨어졌어요. 1년 후에 원래 가격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2년 동안 그냥 허송세월 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결코 허송세월이 아니다. 그 시간 동안 자신이 경험했던 그 경험이 미래에 훨씬 더 성숙한 투자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앞에서 자신이 무슨 레이스를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투자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교훈의 시간이었고 공부의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2년 동안 자산이 하나도 안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세월이 허송세월이 아니죠. 헛된 시간이 아닌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마음 편히 가지시고 기다리시면 결국 봄은 온다. 그리고 봄이 오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